안녕하세요. 다이캐기 그리고 최대일 리얼터 최대일입니다. 밴쿠버 최대일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리얼터 그 전에 다른 매니징을 하다가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잡을 좀 바꿔서 밴쿠버에서 이제 리얼터를 시작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계속 브이로그식으로 남겨볼 생각이에요. 저를 위한 브이로그고요, 제일 처음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나 캐나다가 다 밴쿠버랑 똑같다고 할 수가 없긴 한데요. 밴쿠버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고 리얼터 법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혹시나 캐나다에서 혹은 BC에서 리얼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죠. 리얼터 같은 경우는 많이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브이로그를 남김으로써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남겨보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현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느끼는 점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브이로그를 찍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라이센스를 따면 BC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저도 시험을 보면 땡인 줄 알고 이제 라이센스 이제 리얼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BCFSA 그 BC에서 있는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데서 예전에 이제 하도 외국분들이 이제 여기 주택을 많이 사고 빈집으로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용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BC 즉 BC 주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안에 있는 한 동네 그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밴쿠버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토론토도 또 비싼 쪽에 속하고요. 토론토는 그래도 이제 메가 시티이기도 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집중되는 데는 집값이 비싸기도 한 건데, 그에 비하면 밴쿠버는 정말 작거든요. 근데도 가격이 비싸요.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자 이제 BC 주 안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저희를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리즘 머니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저희를 이제 감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UBC를 통해서 저희가 리얼터 라이센스를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BCFSA에서 수업을 끝내야 되는 게 컴포넌트 1, 2, 3, 4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얘네들 항상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언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또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하여간 지금은 컴포넌트 1, 2, 3, 4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마치면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 수업을 줘요. 1, 2는 이제 보통 그냥 이제 책을 읽고 정말 똑같은 수업입니다. 줌 라이브로 해가지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끝내야 될 어사이먼트도 있고 하면서 요게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또 죄송합니다, 이게 GPS 때문에 수업을 오늘 바쁘네.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링크가 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신청을 하면 이제 자기가 오늘 말이 많네요, 얘가. 계속 흐름이 뚝뚝 끊깁니다, 이 친구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수업이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운이 좋다 하면은 시험을 끝난 다음 뭐 다음 주라든지 곧바로 해서 그 수업을 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이 패스하면 그거를 이제 시험 패스했다는 거를 알리고 그러면은 링크가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은 절대 들을 수 없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걔네들 수업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좀 늦게도 시작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 날짜가 안 맞아서.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해서 이제 컴포넌트 1, 2, 3, 4가 있는데 그 일정이 보통 한 5개월 정도로 잡아요. 시작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5개월 되는 이유가 컴포넌트 1, 2는 거의 3주 정도 되는 수업입니다. 같이 수업 한 8에서 16명 정도의 소그룹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진짜 선생님들 1주는 다른 선생님, 1주는 다른 선생님 이래가지고 그 수업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컴포넌트 1, 2가 비슷한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BCFSA에서 선정된 리얼터나 브로커 매니징 하시는 분들, 현재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생님으로 고용을 해서 디스커션도 하고 뭐 좀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체계적이냐, 물론 수업 내용은 체계적인데 뭐 디스커션은 조금 체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룹 내에서 뭐 이거를 트라이 해봐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또 쑥스러워도 하고 또 이게 선생님들이 다 그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을 아침 9시부터 뭐 3시, 4시까지 하니까 그런 거가 와, 씨, 오늘 GPS 진짜 아니 직진인데 왜 계속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오늘은 이게 힘드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1, 2를 끝내면 이제 왜 5달을 주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3주회니까 한 달이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브로커리지 매니징 브로커리지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가입을 해야지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저희가 뭐 크리미널 체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야 뭐 금방 끝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매니징 브로커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저도 좀 헷갈렸어요. 저는 그냥 시험 보고 이 수업을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니징 브로커를 저희가 찾아서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에이전, 모든 각자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브로커리지가 크게는 리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 센츄리도 있고요. 르페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또 BC주나 좀 딴 데에서는 서튼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많습니다. 또 작은 브로커리지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한국 분들이 세운 브로커리지도 있고 중국 분들이 또 세운 브로커리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제가 이쪽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보험회사라고 하면 뭐 삼성생명도 있고 흥국생명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안에 속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아무거나 고르면 되냐, 여기가 이제 좀 고민인 거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뭐 특정한 어느 그룹에서 팀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뭐 그냥 브로커리지를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브로커리지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한테 돈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서비스가 있고, 뭐 브로커리지마다 서비스가 좀 다르고, 저희한테 교육을 해주시거나 뭐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뭐 진짜 체계적으로 하는 브로커리지가 있는 반면에
그냥 초짜인데도 널 그냥 내버려둬서 알아서 하라는 브로커리지도 있어요. 당연히 초짜면은 아무래도 좀 브로커리지 매니징 브로커가 매니저가 거기에 담당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또 가격이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를 찾는 게 좀 힘듭니다. 이래서 컴포넌트 3는 사실 컴포넌트 3는 어떤 거냐면 실제 리얼터로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어떻게 너는 해결해 갈 거냐라는 주관식 그냥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주고, 책을 진짜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PDF를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거기다가 뭐 정해진 시간도 없고 그냥 그 5달 안에 자기가 그 문제를 그냥 쭉 읽고, 뭐 어떤 문제는 책을 안 읽어도 알 수가 있겠죠.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주변 리얼터 분들이나 혹은 브로커, 매니징 브로커 매니저한테 물어보면서 그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운이 좋게 팀으로 들어가서 일단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포넌트 3에서 커버하는 그런 질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커버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몇 개들은 제가 그냥 책을 안 읽고도 제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인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팀이냐 솔로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컴포넌트 3가 그래서 깁니다. 내용은 저도 처음에 5달을 주길래 내용이 5달 동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브로커리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짜 라이센스들은 참 어리버리합니다. 저도 그렇고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왜 내가 브로커리지를 조인해야 되는지, 팀은 뭔지 프랙은 뭔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런 리얼터 필드에 없었던 분들이면은 진짜 힘듭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로 필드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고요. 또 저희가 밖에서 보는 리얼터들은 다들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 같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소속한 데가 다르고, 소속한 팀도 또 다르고,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처음 리얼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팀에서 본인이랑 같이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 팀이 속한 브로커리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왜냐면 다른 브로커리지, 예를 들어서 저는 잠깐만 예를 보험회사에서 해서 그런지 저는 보험회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게 그냥 가장 좋은 예 같아서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은 삼성생명에 다녀요. 예를 들어서 팀으로 같이 하죠. 근데 저는 흥국생명으로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같이 일할 수가 좀 어렵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하나의 부서에서 팀으로 한 4-5명 혹은 좀 많으면 10명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브로커리지를 다른 걸로 해버린다. 그래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팀, 자기가 원하는 리얼터가 혹시 계시면, 아니면 그분이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인맥이 조금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는 그 브로커리지가 잘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일단은 그쪽 소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왜냐면 브로커리지는 바꿀 수는 있죠, 나중에. 근데 이제 페널티도 있고 바꾸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꾸는 건 자유입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본인이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바꾸면 아마 거기서도
뭐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는 내고 나와야 되고 뭐 페널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안 다음에 막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브로커리지를 찾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인터뷰도 하면서 또 브로커리지 이런 게 이 돈을 내가 왜 내야 되나, 내가 들어가 주는데 왜 돈을 이만큼이나 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브로커리지 안에서 서비스마다 또 다 뭐 요건 얼마 뭐 이런 거를 또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처음 초짜분들한테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리얼터가 돈을 처음에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커미션제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지 돈이 생기는 건데, 일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돈부터 내라니까 많이 황당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막 그 인터뷰 보러 다니려면 또 뭐 조사해야 되지, 움직여야 되지, 기름값 되지, 뭐 하여튼 여러모로 처음에 좀 현타가 조금 옵니다. 이거는 시험도 다 보고 컴포넌트 1, 2 수업도 다 마쳤는데 또 마치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뭐야, 돈을 못 버는데 돈이 더 깨지네, 뭐 이런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차선을 좀 바꾸고,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래서 대충 서머라이즈를 해드리면, 처음에 지금 끝내면 안 되는구나. 컴포넌트 3, 오케이. 컴포넌트 3는 그래서 일단 브로커리지를 가고 거기서 사이닝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니징 브로커리지랑 뭐 사인도 하고 돈을 얼마나 낼 건지 뭐 이런 걸 다 해요, 사인을. 그리고 보더에 가입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FS에서 에이전트가 거기에 가입됐다는 소속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이게 말은 템포러리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가 컴포넌트 3랑 컴포넌트 4를 끝내야만 풀 라이센스가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템포러리가 아니고요. 그걸 받는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저희가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막 야 내 집 좀 팔아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뭐 자기 집이나 지인 집이 아니고서야 경험 없는 사람한테 막 주진 않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좀 냉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픈하우스나 아니면은 뭐 분양을 할 때 주변, 그러니까 지인들 중에서 나 이것 좀 같이 사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템포러리 라이센스, 컴포넌트 3, 4가 끝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라이센스가 나오잖아요, 템포러리가. 그러면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되게 웃긴 게, 이게 그러니까 리얼터 그 라이센스를 받자마자 경험이 뭐 20년 있는 사람이랑 경험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프랙이나 아니나.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손님이 많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규정상은 여러분도 똑같이 라이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템포러리면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템포러리라도 그냥 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손님을 끌어들이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그 템포러리에서 뭘 해야 되냐, 컴포넌트 3, 4를 맞춰라 이거고, 그래서 3를 지금 길게 줬다는 얘기도 한 겁니다. 3를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를 결정하는데 2달 정도 걸렸어요. 컴포넌트 1, 2를 끝내고 1달 반에서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5달인데 3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상 수업 내용을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가 나오면서 컴포넌트 1, 2 다음에 3가 어베일러블 한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나오면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면 그때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자 이제 너 다시 컴포넌트 3 들을 수 있어 라고 또 줍니다. 저도 그 부분이 헷갈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주냐, 나 지금 라이센스 받았는데 왜 수업이 없냐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BCFSA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다시 링크를 또 줍니다. 컴포넌트 3로.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3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용이 막 3개월까지 들는 건 아니고 그냥 브로커리지를 선택하는 과정, 또 바꿀 수도 있고 막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4개월, 5개월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중간에 3개월 동안 이제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냥 혼자 시간이 될 때 그냥 하시면 되고,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보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이게 말이 길어지네요. 아까 끝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받고 컴포넌트 3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속한 브로커리지에서 뭐 웰컴 레터나 뭐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브로커리지가 또 속해 있는 구역, 지역 모드가 있어요. 지역에 이렇게 지역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이저 밸리라는 곳에 속해 있고 그레이터 밴쿠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매니징 브로커리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그 브로커리지에서 간단한 웰컴 인 퍼슨 가야 돼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이틀, 9 to 3, 저 같은 9 to 3 그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수업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줌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가시지 않아도 들어도 됩니다. 그런 BCFS의 컴포넌트 3 말고 외에도 보드에서 협회에서 리얼터 협회, 지역 리얼터 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생길 거다. 수업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맨디토리가 아닌 수업 몇 개 빼고는 다 맨디토리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갑자기 많아집니다. 라이센스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매니징을 잘해서 들으시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컴포넌트 3를 맞춰야죠. 네. 그거는 저희가 템포러리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컴포넌트 4는 뭐냐? 여러분, 컴포넌트 4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하루 이제 5개월 마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컴포넌트 3는 이제 한 2주 전에 마치고요. 그 5개월 되고 2주 후가 되면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하자. 아직 뭐 그런 건데, 이제 컴포넌트 4가 3를 마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들을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주는 줌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꼭 어텐드 해야 되고요. 그거까지 마치면 이제 레귤러, 이젠 뭐 템포러리가 아니고 그냥 완전 이제 라이센스고요. 2년마다 한 번씩 무슨 맨디토리를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거 외에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쨌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들죠.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명한 거냐에 대해서 한번,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어쨌든 오늘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얼터가 좀 할 게 많다, 돈도 좀 든다, 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챙겨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